지난 2016년에 한 무릎 정도에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 거의 80배 정도 오른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르는 알트코인 불장으로 돼요. 지금 알트가 그렇게까지 오른 아직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불장 들어가기 직전? 네. 사이클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8에서 9개 정도로 늘어나 있어요. 엄청나다, 엄청나. 좋죠? 이 암호화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이 얼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격이 없었죠. 아예. 아예 없었죠. 그러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샀던 게 이제 최초의 거래로 기록이 돼요. 10,000개 가지고 피자 2판. 2판. 그 피자 2판 팔았던 사람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받은 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으로 요청을 한 거죠. 네. 내 주소가 여기인데 여기로 피자 2판을 시켜주면은 내가 너한테 10,000개를 보내주겠다. 지금 가치로 하면 그 피자 2판이 얼마였던 거죠? 한 개 지금 1억 4천. 네, 1억 4천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다, 엄청나. 조죠? 조. 네, 엄청나네요. 1조 4천억 원이죠. 그럼 작가님은 그거 얼마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정확히 이제 사기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고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이랑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가 이제 $10,000 이하였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분의 1보다 조금 더 싼. 그럼 엄청 싼 건데요? 10분의 1보다 네, 1,000만 원 조금 넘었던 수준. 네. 그럼 비트코인만 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알트코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거쳤던 코스를 그대로 거쳤습니다. 알트도 처음에는 하죠. 비트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음.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알트가 보이기 시작하죠. 알트의 대표 이더리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더리움이 이제 최고였고요. 예전에 원시 시대에는 조개를 가지고 우리가 화폐 삼았잖아요. 네. 거래를 했잖아요. 그 조개가 돈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네. 때문에 조개가 돈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네.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돈이라고 믿고 이 화폐 가치를 부여해서 네. 그거 가지고 거래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전자화폐, 암호화폐가 이렇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까? 돈은 총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구매력 저장의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환의 매개체고요. 세 번째가 가치의 척도,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는 단위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뭐 달러 같은 법정 화폐는 첫 번째 기능인 구매력 저장 수단이 없어요. 통화의 구매력을 저장해 두시면은 10년 후에 보시면은 이제 벼락거지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집값과 네. 주식은 엄청 오르는데 날아가니까, 예. 오히려 통화는 물가 인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능만 있는 거예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이제 가격을 매기는 가치의 척도로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첫 번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금과 똑같아요. 구매력 저장 수단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3가지 기능이 하나의 돈에 다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화죠. 금화 자체가 구매력 저장 수단이면서 가치의 척도면서 교환의 매개체까지 다 했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불편함이 발생을 하죠. 금은 크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한 곳에다 그냥 놔두고 이거에 대한 어음, 그러니까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어음이죠. 그 어음으로 거래를 하자 하면서 나온 게 법정화폐예요. 그게 바로 근본이제죠. 예. 이렇게 그 통화가 현재 법정화폐가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발전, 이제 나쁜 말로 하면은 이제 원래 통화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를 대신한다. 네. 처음에 막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지금도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재화를 삼는다고요? 정확히는 이제 첫 번째 기능인 금과 똑같은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금 화폐처럼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당장은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것은 단순히 그 비트코인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문제가 껴들거든요. 발권 국가의 위치.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통화를 찍어내고 싶어요. 내가 머니 프린터기를 옆에 둬야지만 내가 권력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인도 없는 비트코인을 내가 갑자기 국가의 그런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100에 99는 그걸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되기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중국이 비트코인 막 채굴 하는데 아주 1등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국가에서 비트코인 끝!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자기들 위안화에 버금가는 전자화폐 같이 지금 통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비트코인을 아예 안 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각 국가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채굴 1위고요. 아, 그래요? 아직도. 그 다음에 중국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만 금지했어요. 그럼 그 사업에는 거래소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것만 불가능한데 만약 우리 둘이 그냥 만나서 네. 비트코인 거래하자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끼리 중고거래 같은 그런 거래지, 직거래. 그런 거는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실제로는 묵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미국의 버금가죠. 네. 근데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0만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네. 이런 그 코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발권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세계적인 지위가 훼손될까봐 네. 그렇게까지 허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이런. 반대입니다. 지금 달러의 세계적인 가치가 지위가 하락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계가 점점 분권화되어 가면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탈달러화가 시도되고 있잖아요. 시도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본격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달러로 거래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우리가 편한 통화로 거래하자.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페트로달러가 붕괴되고 있어요.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 사야 돼. 그러면 석유는 꼭 필요하니까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럼 달러를 사야 돼. 그럼 달러의 수요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최대 수훈장이었던 사우디도 이제 더 이상 달러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미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가 달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재정 정책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는 건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고,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것은 재무부를 통해서 대규모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를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했을 때 받아줄 국가가 없어요. 기존에는 중국이 최고의 미국 채권 수요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아예 나서서 탈달러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누가 받아줘?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럼 달러의 지위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대안이 생긴 거죠.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3.5조 달러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게 조만간 몇 년 안에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 거래소는 무엇으로 거래를 하냐? 모든 암호화폐를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요. 달러와 1대1로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요. 얘는 그럼 어떻게 고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습니다 하면은 이 회사가 그걸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1대1로 패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댔죠. 앞으로 몇 년 안에 7조 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확장돼요. 그럼 그거의 대부분 다 달러로 거래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면 어떻게 될까? 그 비율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조 달러 규모의 달러 수요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채권을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처가 생기고 그 스테이블 코인 그만큼 들어온 돈만큼이 전부 미국 채권으로 전환되니까. 지금 코인을 좀 해볼까 하는 분들 보면 그거예요. 국내 주식도 마땅치가 않고 그 미국 주식을 갈래니까 너무 오른 것 같고 근데 코인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오른 것만 치면 코인이 더 올랐어요. 1억 4천이니까 비트코인은 이거를 이제 엄두를 못 내고 네. 요즘 청년들은 다시 그래서 네. 알트코인 중에 네. 저평가돼 있는 거를 그야말로 채굴하듯이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도박 아닙니까? 그 잘하면은 도박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도박이에요. 그 발상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이 사이클은요 항상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릅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진짜 불장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알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르는 알트코인 불장으로 들어가요. 지금 알트가 그렇게까지 오른 아직은 게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직은 아니고 이제는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불장 들어가기 직전? 네.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비트보다 몇 배가 더 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종목을 잘 골라야지. 그런데
알트코인은 어느 종목이 뜨고 어느 종목이 떨어질지 예측이 거의 이거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알트코인 내에서도 막 카테고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돌고 돌면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발생하죠. 누가 오르고 누가 망할지를 예측하는 거는 그냥 카지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거 몇 개 이렇게 분산해서 사두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좋은 정도겠죠. 더 좋은 방법은 여러 시가총액의 코인들을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너무 많으면 번잡하니까 그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뭐 다들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가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치? 도지코인도 네, 민코인이 해당하지만 어쨌든 알트죠. 네. 그런 거는 아직 네. 충분히 가지 않았다. 아직 비트코인에 비하면 네, 아직 안 멀었죠. 갔다. 네. 근데 불장이 한번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지껏은 매번 왔습니다. 반감기라는 건 뭐예요?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신규 채굴량, 이거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1년 반과 뒤에 1년 반, 총 3년 동안 올라요. 근데 반감기가 올 9월이라면서요? 이미 지났어요. 작년 4월입니다. 그런 걸 또 어설프게 알아. 뭘. 그러면 하여간 올 말쯤에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위험하죠. 수도 있고. 네. 위험하죠. 네. 그러면 하시더라도 올 초. 지금이죠. 네. 지금이고 이제 올 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네. 지금부터 몇 배 더 오른다. 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이제는 뭐 국가가 받아들이고 기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히 오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탈출에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 같은 게 좀 있어. 그리고 퇴직해서 자금이 좀 있어. 그러면 금, 네. 뭐 부동산, 비트,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비트 얘기하시는 네. 건가? 네. 그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만 나눠서. 네. 나눠서 투자할 만큼 돈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투자라고 생각해요. 사이클 투자라는 것은 그 4년 사이클에 이 4년 사이클이 항상 반감기를 기준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입니다. 이 3년 상승의 초반부에 들어가서 당연한 얘기지만 바닥은 못 잡아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무릎 정도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초반에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그냥 어깨 정도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도로 하고 나오는 게 최고. 그 다음에 1년을 쉬는 거죠. 그 모닝에 넣어두시던가. 그렇게 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또 초반부터 들어가는 거. 이거를 반복할 경우 지난 2016년에 한 무릎 정도에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 한 1,300달러 정도 무릎이었거든요. 지금 10만 달러니까 거의 80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가지고만 계셨어도 80배예요. 물론 그 중간에 70% 80% 하락을 맞았어야 돼요. 맞고 안 팔았어야 돼요. 그래도 그때 팔았겠죠. 네, 그때 팔았겠죠. 근데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80배인데 만약에 내가 적절한 무릎 수준에서 다시 사고, 그러니까 적절한 어깨 수준에서 팔았다가 적절한 무릎 수준에서 다시 사는 사이클 투자죠. 사이클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8에서 9개 정도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80배였는데 10개. 그거에 곱하기 8하면은 640배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 투자를 한 쪽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쪽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거죠. 네. 이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의 그 몇 배 하고는 그거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네요. 개념이 달라요. 작년에 비트코인 지금 은보다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전 세계 한 6위 정도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전 세계 6, 7위 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이 작년에만 120%가 올랐어요. 나스닥이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조금 고위험 자산들보다도 비트코인이 4배가 더 오른 거예요. 전 세계 6위, 7위 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자산이 1년에 120%가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률이죠. 왜냐면은 근데 지금 이제 수익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야 이거다 이러고 또 무턱대고 덤비실까봐 네.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아,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사이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끝에서 제대로 탈출 못하시면은 네. 이번에도 50에서 70% 정도의 하락을 맞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거 하시려고 했던 분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